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바이든 떠나자마자입니다. 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오전 6시께 북한이 평양 순환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미사일은 이제 ICBM으로 추정된다는 게 우리 군의 분석 내용인데요. 이 미사일은 약 360km를 비행했고 고도가 약 540km까지 올라간 걸로 포착이 됐고요. 이것은 ICBM인 화성 17형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군 당국이 분석 중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이 됐는데 이 종류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발사에 실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세 번째 미사일은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는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정상회담 후 나흘 만에 도발인데 한미 군 당국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일단 합참은 오전 10시 20분쯤에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부대가 우리 군의 현무 그리고 미군의 에이테킴스를 각각 한 발씩 해상으로 이제 대응 발사를 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은 이제 탄도미사일 도발 지군을 사전에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엘리펀트 워크라고 하는 이 공군의 F-15K 비행기들이 이제 무장을 장착한 채 활주로에 전개를 하는 훈련을 실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도발을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 유지하겠다라는 게 합참의 설명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재한 NSC 회의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오전 7시 35분부터 1시간 넘게 NSC를 주재를 해서요. 이 상황을 보고를 받았고 대한민국 안보에 한 채 빈틈도 없이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또 정부가 별도로 성명을 냈는데 그 이제 방금 보신 대로 이 정부 성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이것은. 그래서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미 연합 억제를 강조한 것은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가 이제 확장 억제의 이제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무기 체계 중에 이제 좀 더 이것을 강화했다. 그래서 여기는 핵도 포함된다. 이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뭔가요? 해외 유입 차단 강화입니다. 네. 자, 원숭이 두치한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발병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일단 이것은 억제 가능한 바이러스라면서 과민 반응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산세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일단 현지 시간 24일 WHO가 파악한 바를 보면 19개국에서 한 230여 건의 원숭이 두창 확진 및 의심 사례가 보고가 됐다는 건데요. 일단 아랍에미리트, 슬로베니아, 체코 등에서 첫 확진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파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던 영국의 경우에 15명의 이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서 누적 확진자가 70명이 넘은 상황이고 스페인도 지금 누적 확진자가 거의 50명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이제 지금 관측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다만 WHO는 이게 코로나19처럼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알려졌듯이 천연두 백신으로 85% 정도는 이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공격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해 놓은 백신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크게 이렇게 너무 많은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에서 유입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작업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은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이 입국 시에 발열 체크 그리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한 뒤 3주 이내에 38도 이상의 발열, 오한, 두통, 여기에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 이런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연락을 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있고 이 최장 잠복기가 3주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 해외 유입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일단은 해외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게 질병관리청 설명입니다. 네. 대비는 해야겠습니다만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초등학교에서까지입니다. 네,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다시 발생을 해서 이 학생이 거의 이제 20여 명 이상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건 발생 장소가 초등학교예요. 그럼 사망자도 대부분 학생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0명 이상이 이제 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18명이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도 있었고 거기에 추가가 몇 명 됐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어서 네, CNN은 어린이 19명, 어른 그렇습니다. 2명 이렇게 집계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숫자는 또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지금 병원에 입원한 이제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 숫자 사망자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해당 지역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사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총격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격범은 이제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 이제 좀 총격을 받아 이 경찰의 대응 때문에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총격범의 신원은 확인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교하고 한 3km 정도 떨어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제 라틴계 고등학생이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일단은 단독 범행이다라고 미국의 이제 수사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수사 당국이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 범행 동기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 신상 일부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SNS에 관련된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총기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수 게시해놨다라는 보도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범인이 초등학교로 범행을 하러 가기 전에 자신의 할머니를 이제 먼저 총격을 가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량 이제 이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범행 동기라든가 범행의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 당국이 추가로 이제 내용을 설명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정말 잊을만 하면 총격 사건인데 총기 규제 필요성 또 불거지죠. 그렇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 정치권은 이런 이제 총기 규제와 관련된 법안 처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던 에어포스 1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백악관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일단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18세 청소년이 총기를 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총기 단체의 로비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총기 규제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 총기 규제 법안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어떤 세력,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겠고, 지금부터는 행동할 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총기 보유 권리는 미국은 헌법에 아예 규정이 돼 있어서 논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